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1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는데 그게 벌써 추 장관 취임 후 올해 초에 취임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니까 경향신문은 잘 아시다시피 친정부 신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른바 그 편가름하는 쪽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신문인데 거기에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이게 위법한 것 아니냐 그 논란에 관해서 기사를 썼더군요. 다른 곳에 안 나온 기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게 과연 검찰청법 규정에 적합한 조치냐 해서 관련 그 전직 검사들 이런 사람들의 코멘트도 나와 있고 그렇던데 요지는 그겁니다. 검찰청법 제12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검찰청법 12조에. 자, 그러면 검찰총장은 검찰 하여튼 사무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총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법에 근거를 하고 있죠. 그러나 8조에 보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 손 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인사권을 가져서 그 수사하는 책임자를 자기가 임명하면 결국 자기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8조도 위반했고 그 다음에 12조에는 총장이 총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걸 일정 부분을 떼내서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위법적인 조치고 그 다음에 남용이다. 이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적 논쟁 여당에서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검찰청법 제12조 이런 부분 제8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뀐다든가 할 경우에 자 이게 남용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관한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될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뿐만 아니고 인사권도 대단히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권력을 향한 수사 이 수사팀을 다 해체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게 인사권, 그게 수사 방해거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사법 방해죄라는 게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법을 하나 만들든가 해서 수사 중인 팀을 해체해버리면 사실상 그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법무부 장관의 그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마 정권이 끝나고서 뭔가 이게 칼자루를 다른 사람이 쥐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논란을 경향신문이 지적을 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이라는 것은 채널A 사건 있죠. 이 채널A 사건이라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기부터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라는 측면과 권언유착이라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장관이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니까 추미애 사단이라고 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부분을 검언유착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이 문제로 어떻게 엮어 넣으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대화록 이런 거를 왜곡하고 악마의 편집을 해서 엮어 넣으려고 하다가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대화록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니까 이제 이걸 아무리 악마의 편집을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태가 됐다. 그게 바로 7월 달에 있었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들이 볼 때 수사심의위원들은 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위촉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사다 그래서 수사 중단을 권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걸 밀어붙여서 이 수사는 지금 중단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중단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수사는 계속한다고 하면서 그 조장 미수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고 했던 조장미수 사건의 책임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었죠. 정진웅 부장검사라는 사람은 오히려 광주지검의 차장검사로 승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장은 이 부분에 관해서 감찰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정진웅 차장검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지지부진하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널A 사건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채널A 사건 때 수사 지휘권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탈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에 관한 총장의 역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과 장모 의혹 사건, 이거에 관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수사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고, 여기에 물론 윤석열 총장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 관해서는 내가 보고받지 않겠다, 결과만을 보고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 회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또 수사지휘권 박탈 이건 어찌 보면 상식적인 조치죠. 사실관계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장모, 측근이라고 그래 부인 얘기죠. 부인, 장모 이런 의혹까지도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기 책임 아래 수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임 사건. 라임 사건은 지금까지 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 다음에 야당의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이 내용 다 보고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여야 가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수사지휘를 게을리했다,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서 또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게 됐다. 이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검찰총장 위에 지검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특정 부분에서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장관이 자기가 임명한 지검장들을 데리고 수사를 지휘하는 이런 모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총장의 지검장,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왜 가능하지 않다고 보냐면, 우리 약간 역발상을 해서 이렇게 보시자고요. 만약에 검찰총장이 이성윤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추미애 사단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일부 박탈하거나 총괄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이런 가능성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추 장관과 이성윤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러면 그 두 사람 간에 의견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죠, 추 장관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 그러면 이런 총장의 지검장 시대가 열리지 않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니까 총장의 지검장 시대가 열렸다. 이 얘기는 검찰의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런 것이죠. 검찰은 법을 다루는 조직이고 법에 의해서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윤석열이냐 이성윤이냐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기도 한다면 이게 법치냐 인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법치가 아니고 인치다 하는 것은 결국 검찰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실제 법조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조직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처사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이지, 윤석열 검찰총장 하나의 어떤 권한을 이쪽에서 뺏어서 저쪽으로 주고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 조직이 지켜온 상명하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총괄 지휘는 검찰총장이 하고 그 밑에 지검장들이 전부 분야별 지역별로 나눠서 수사를 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총장 위에 특정 지검장이 올라가 있어서 자기 책임 아래 모든 법무부와 소통해가면서 수사를 하는 이런 일은 검찰 조직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총장,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올해 1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 그래서 윤석열 사단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직으로 쫓아내고 옷을 벗기고 하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7월 달에 또다시 제2차 검찰 학살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윤석열 사단까지도 전부 다 제거를 해버리고 완벽하게 추미애 이성윤 사단으로 검찰 조직을 만드는 바람에 올 1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2번을 발동하면서 다시 검찰 조직은 식물 조직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자, 내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비슷한 인식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뭐 그게 폭탄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폭탄 발언이 아니고요. 자, 왜 검찰 조직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밝혀야 됩니다. 물론 총장이 지금 이제는 총장이 자기 자리를 걸어야 할 때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식물총장이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식물 조직이 돼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검찰 조직이 식물화돼 가고 있는데도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자기 직을 꼭 걸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직을 걸고 뭔가 이 부분에 관한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선 검사들이 자기 인사권이 달려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아니 내가 이러려고 검사가 됐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하는 걸 윤석열 검찰총장이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일 뭐 폭탄 발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일 정의 목소리에 기대서 검찰총장의 검찰 조직에 대한 견해가 나와야 한다. 그게 뭐 때로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자기 조직 내에서는 온갖 법규나 뭐 이런저런 그 제약에 있어서 도저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얘기해봤자 먹혀들지도 않도록 장관이 지금 다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대검 국정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검찰총장이 국민과의 대화, 그걸 아마 여권에서는 정치다 이렇게 아마 비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국민과의 대화를 할 시점이 있고, 이 검찰총장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